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BBS와의 새해 특별 대담에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선 작년 상월선언 만행결사 천리순례에 동행한 정예림 선수 등 불자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경주 캠퍼스 명칭을 건화기념을 담은 와이즈 캠퍼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는 10개 단과대가 6개로 재편됩니다.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한 승가학원 이사 법산 스님이 중앙승가대 교육불사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불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불의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의 자비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진정한 국가 지도자라며 통합의 리더십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원행스님은 BBS 불교방송과 가진 새해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구를 가동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혁신을 화두로 지난 3년여 동안 불교계의 종책을 이끌어온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BBS 불교방송과의 신년 특별대담에서 원행스님은 임기 역전과제였던 종단 안정화를 이룬 소회를 밝히며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빚어진 종교 편향 사태 등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파사 현정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원행스님은 부처님께서도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며 사성계급의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며 국가 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반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큰 책임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차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일에 져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행스님은 또 승려복지 안정화를 도모하며 예비 승려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요양원을 건립해 시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승가복지 분담금 납부자가 한 달 새 80%를 넘어서는 등 교계 복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출가자가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예비 승려까지도 이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또 법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는 네. 중앙이 됐든 지역이 됐든 한 군데 정도로 선정해서 네. 시범적으로 네.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요양원을 건립하도록 노력을. 조계종은 통합종단 60주년을 맞은 올해 특별기구를 가동할 계획인데 종단 정화의 의미를 가다듬는 다양한 기념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행스님이 이끌어온 종단 최대 역점 사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순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군법당 홍제사, 세종 광제사가 잇따라 완공되는 등 원만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불자를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부대중을 위한 요양원 건립, 또 각 신흥 도시나 또는 그 권역별로 포교당, 거점 포교당을 마련하는 거, 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불교 병원도 곳곳에 적은 규모로나마 이제 만들어서 이제. 원행스님은 임기 중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인류 문화유산 연등회를 열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지만 미래 불교로 나아가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섭수하는 방법을 찾아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신심을 잃지 않고 수행정진하라고 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그 한 뿌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걸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때 오는 과거가 어떤 것인가를 또 여실히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원행 스님은 나눔의 집과 지구촌 공생회 등 원작에 들기 전까지 사회복지와 개혁운동에 매진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뜻을 기르며 스님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서원도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이민년 새해를 맞아 기획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의 특별 대담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30분 BBS TV로 첫 방송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선 작년 상월선언 만행결사 천리순례에 동행한 정혜림 선수 등 불자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산스님 퀴즈로 불리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 기대됐던 이상호 선수는 아쉽게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노렸던 스노보드 간판 이상호 선수. 8강전서 러시아의 빅 와일드에게 0.01초 차이로 져 아깝게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고랭지 배추밭 썰매장에서 스노보드를 처음 배웠다 해서 배추보이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불자들에겐 호산 스님 퀴즈로 더 친숙합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시합을 앞두고 있으면 좀 부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 스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런 마음의 안정이 되는 말씀도 이제 잘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상호 선수는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개최하는 달마베 스노보드 대회에 출전한 뒤부터 불연을 이어왔습니다. TV를 통해 경기를 지켜본 호산 스님의 격려엔 많은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상호는 충분하게 이제 한 두세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면은 다음 또 올림픽을 우리 기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함께 출전한 스노보드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불자 김상겸 선수는 24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엔 작년 상월선언 만행결사 천리순례에 동행한 정혜림 선수가 출전해 불교계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올림픽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멘탈로서 좀 충분히 좀 바로잡고. 스노보드 여자부 예선 1차전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정혜림 선수는 18위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혜림이가 16강 못 올라간 데 대해서 더 마음이 응원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우리 또 삼보사찰 순례단 분들이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큰 스님도 응원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움이 참 많지만은 또 혜림이가 이 계기로 더 좋은 또 앞으로 소식들을 아마 전해오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신화를 쓰며 일약 국민 스타로 떠오른 여자 컬링 대표팀이 이번 베이징 대회를 앞두고 사찰을 찾은 일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의성 고운사에서 명상을 통한 정신력 강화 훈련을 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지금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항상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경기를 즐기는 의성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른바 팀킴의 맏언니 불자 김은정 선수가 이끄는 여자 컬링 대표팀은 내일 캐나다를 상대로 대회 첫 경기를 치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동국대학교가 경주 캠퍼스 명칭을 건화 기념을 담은 와이즈 캠퍼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대학 간 공유 협력 활성화를 위해 10개 단과대가 6개로 재편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40년 넘게 사용해왔던 이름을 바꿉니다. 새 이름은 와이즈 캠퍼스. 건화 기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해 발전한다는 의미의 영어 약자로 지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미래 발전 방향성 그리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대학가에 불어닥친 개명 바람에 동국대도 동참한 겁니다. 경희대 국제 캠퍼스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처럼 지역색을 빼고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화 기념을 따르는 데는 달마 캠퍼스 같은 불교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동국대 이사회는 명칭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 경주 캠퍼스의 구조 조정도 이뤄집니다.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사회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단과대학을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학과는 독립학부로 재편했습니다. 인문콘텐츠학부와 사범교육학부가 입시 차원에서 따로 나와 있는 게 입시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보니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독립학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 학부에 그럼 입시 차원이라면 그렇게 독립을 시켜주되 행정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사회 경영학 대학으로 하겠다. 이 밖에 서울 캠퍼스는 한국음악과를 신설해 15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그 인원만큼 법학과 학생 수를 줄여 총 정원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제2건학을 향한 정성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정관 선생님께서 법인 발전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또 5천만 원을 이렇게 발전 기금을 내주셔서 우리 법인은 잘 운영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달에는 프로야구 구자욱 선수가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동문과 불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동국대는 새 도약의 발판을 차곡차곡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한 승가학원 이사 법산 스님이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에게 중승대 교육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산 스님은 현재 많은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대적 혁신으로 파사 현정을 추구해야만 승가대가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출가자와 종교 인구 감소 등으로 불교계 인재 양성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계종 교육원과 학교 구성원들이 잘 논의해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 집행부 스님들이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 가족과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인 광주보감사주지 도성스님과 수석부회장 도계스님 등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 마련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사고 수습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하루속히 사고가 수습되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의식도 봉행했습니다. 스님들은 사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조대원과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 떡과 과일 등이 든 500명분의 간식 도시락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후보에 BBS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 스님과 전 총무원 사회부장 덕조 스님, 운보암 선원장 불산 스님이 각각 출마했습니다. 은혜사 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법일 스님, 덕조 스님, 불산 스님이 차례로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혜사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내 육하원에서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은혜사 주지 후보에 출마한 3명의 스님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은혜사 주지는 전임 주지 덕관 스님이 취임 넉 달 만인 지난해 7월 사임하면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종교계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구례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이 나눔의 손길을 보태며 한겨울 추위를 녹인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군청 현관에 쌀 포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모두 2톤으로 시가로는 500여만 원 상당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말사인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이 이 자비의 쌀에 성금 300만 원을 보태 구례군에 전달했습니다. 조선사에서 쌀을 좀 도와주셔가지고 쌀 2톤 이상과 천은사에서는 현금 300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례 내에 구례 요양원과 구례 장애인 주관 등 여러 유관단체에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스님의 자비행은 올해로 5년째, 2017년 사상암 주지 소임 당시부터 시작된 스님의 나눔 행보는 천은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지난 2020년 구례 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희생된 소들의 넋을 전도하는 위령제를 열고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500만 원의 장학금을 광주 청강학원에 기탁하는 등 인재 불사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소외 계층과 함께하고 있는 대진 스님. 스님은 나눔의 손길로 세상이 밝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멀리 번져나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요즘 스님의 훈훈한 보시행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이민년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며 천수천안 관음회 임원 취임식과 불교대학 6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박길숙 천수천안 관음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취임식에서 법륜사 주지 현암스님은 신도들 이마에 청정수를 뿌려 심신을 맑게 하는 마정수기 의식을 봉행하며 계를 지켜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발 더 가까이 우리 두관이들한테 더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또 하심하는 마음으로 봉사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실 거죠? 네.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더 좋습니다. 취임식과 함께 불교대학 6기 졸업식도 함께 열렸는데 법륜사 불교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불법문 중에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으려면 무려 11만 법의 성근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법륜사 불자님들은요, 우리 스님들과 여러분들하고 무려 11만 법의 성근을 지어서 여기에 만난 거예요. 이번 불교대학 졸업생 가운데 이종묵 거사에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제주 불교문화 보존과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탐나 성보문화원 이사장의 구암 스님, 원장의 제주불교신문 강규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탐나 성보문화원은 제주 옥불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의 구암 스님, 원장의 강규진 씨를 각각 의결한 뒤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에 저는 임기 동안 탐나 성모 문화원 가치를 더 높이고 발전을 위해 제주 불교 성모 발굴과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나성보문화원은 지난해 제주불교 4.3 증언마당과 제주연등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제주불교 문화 보존과 가치 창출에 앞장서 왔습니다. 행사에서는 탐나성보문화원 전 이사장 관효 스님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김창식, 오홍식 전 탐나성보문화원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멕시코 옛 유물들이 잇따라 경매를 통해 거래되자 멕시코 대통령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부도덕한 일이며 출품된 것들이 도난당한 멕시코 예술품임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를 개통했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고 예술가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광주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등의 정보를 얻고 예술인을 팔로잉하며 작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한지월드를 열어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지월드에선 방문객이 한지 테마파크 월드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모험을 통해 대형 당나무 속에서 전시작품도 보고 흥미진진한 게임을 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맵을 구축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